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수현 교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와 그리고 2024 학년도 새학기를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한 심신으로 각 부처와 단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불교의 설립 이념을 갖고 주인된 신경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가하여 교단과 총부, 문화원에서 그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발령받아 근무를 하고 보니 학교는 3월과 9월경에 부서간의 이동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무한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교단과 기관들이 그간 나의 필요와 충분 조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교당에 근무하며 채우지 못한 경험을 총부에서 그리고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원불교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과 문화 그리고 그 지역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저의 부족한 소원과 제 마음가짐들을 매 순간 챙겨야 하기에 늘 지도인에게 문답을 받고 제 부족한 수행을 일상에서 채우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미완결된 공심과 무아 본공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원을 근무할 때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대종사님 법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종경 교단품 2장 법문 내용으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이 회상 참님 12년 동안의 사업 보고와 성적 발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에 대한 느낀 바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에 대한 느낌이 마땅치 아니하여 대종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감상담이 되게 적절하기는 하나 아직도 한 가지 요지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요지는 뭘까요? 바로 선진과 후진의 도입니다. 선진이란 단체나 조직을 결성하는 앞장서서 개척하는 일을 말함이고 후진은 그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일을 말함합니다. 대종사 다시 말씀하십니다. 후진들로 말하면 이 회상을 창립하느라고 그다지 큰 애를 쓰지 아니하였지만 미리 건설해 놓은 기관과 제정해 놓은 법으로서 편안히 공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선진들께서 이루어 놓은 공덕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선진들이 없었다면 이 후진들이 그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의지하겠는가 하시면서 저희 후진들은 선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선진들을 다 업어서라도 받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늘 새로운 임지의 발령을 받아서 그 근무지의 연역들을 보곤 하지만 선진들께서 일궈놓은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원에서 근무할 때쯤 직접 몸소 털을 닦으신 선진과 함께 살다 보니 그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감상이 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 따라 선진과 후진의 도에 대해 깊이 느끼고 공부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어른들을 모시고 살 때 큰 결정은 어른들이 해주시니 사는 게 참 편하다라는 한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책임의 무게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 할 일만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작년에 부임하여 교육기관을 처음 근무하게 됩니다. 학교 교당에 오고 보니 고승산 박관종 종사님의 삶이 제가 예비교무 시절 원광대학교를 재학 중에 느꼈던 부분들보다 더 크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한 가지 고민이 듭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간 교단과 총부 문화원에서는 이 책임의 무게를 사실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학교 근무하며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한편으로는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작년부터 저를 이제 고민하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부의 기점을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책임을 알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의 나이가 30대를 훌쩍 넘어 40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교직원분들이나 만나는 학생과 조교들을 만나면 저에게 나이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의 나이를 사실적으로 30대 후반이라고 밝히는데요.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전 제가 그렇게 철이 없어 보이냐고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 40이 되고 보면이라는 주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1장에서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을 큰 일로 알지만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생과 사회 서로 근본되는 도리를 밝혀주셨지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결국 서로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는데요. 현세에 사는 일만을 큰 일로 알지만 지각이 열리면 죽는 일도 크게 안다 하셨습니다. 지금껏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면한 예가 없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을 함께 준비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1장에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고 예타원 전희찬 종사님의 죽음에 관한 책을 보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할머님의 열반을 맞이하면서 삶과 의문이 고민이 되어 저를 출가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죽음과 사후 세계를 이 종교가 바르게 해석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기왕이면 부모가 선택한 이 원불교란 종교에 함께해도 원없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 대학교당에 부임하여 대학교당의 교화 상황을 파악하면서 낯설은 행정 업무를 익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근무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대학교당에서 해야 하는 이 전무 출신들의 사명이 뭘까? 그 역할과 책임이 뭘까 하는 고민 속에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기 108년부터 113년까지 비전도 새로 수립을 했고 교당 운영 규정과 학교 정관도 현재 교화의 시점에 맞게 새로 규정하긴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과 규정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존속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설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종교가는 이런 법과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형식과 틀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언설과 그 문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그 형식과 틀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전을 새로 세워서 저희가 교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교화라는 것이 이 법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과 온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과 정이 함께 만날 때 내 삶 속에서 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함께 할 때 서로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화라는 것, 가르칠 교와 이 화합에 얽매여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교화 업무 중에서는 학교 교육보조원, 즉 원맥회, 법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법회인데요. 예전에 감사 자료들을 살펴보니 기존에는 단대 교화제에서 활동하셨던 교무님께서 이 법회를 담당하셨더라고요. 저는 한때 왜 사무실에서 이 법회를 담당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교화를 하면서 이 사무실에서 이런 교육 보조원들과 대학원생들 법회를 담당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 속에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교육보조원들을 상담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원맥회 교화 활동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치 이 시간은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무궁무진한 원강인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부총장님께서 저희 교당 운영위 회의 때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금산 권도각 교무님과 함께 교화 활동을 하셨던 감상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더 신명나게 교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법회를 준비할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에 이 교법을 머물게 하기 위해 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를 진행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교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근무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인연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단대 교화지 교무들 협적 속에 작년 저희 교당 조교 2명으로 시작했던 법회가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원상 서원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일상 수행의 요법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빠질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를 늘 항상 각성시키며 아이들이 원불교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수시로 대조할 수 있게끔 일상에서 생각하게 하고 반복적인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유념과 무념의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원불교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어느 때 어느 순간으로 다시 이 원불교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그리고 원불교라는 종교를 다시 알아가고 이 원불교 교단의 미래를 발디듬하게 하는 청년교화로 발디듬하고자 합니다. 천도품 1장에서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과 사가 서로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미래 시대를 우리 교법의 인생의 참 가치를 알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원강인을 잘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출신이지만 이 원불교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 저희 교당의 손길이 와닿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부탁 하나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맥회는 방학 기간에도 금요일날 법회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는 원불교 청년활동 쇼츠 연상과 댄스 챌린지를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원불교가 세운 학교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원광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 발령받아 오면 원불교를 모르는 이가 없기에 내가 교무로서 소임만 다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작년 저의 첫 시작 출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불교를 아는 사람이 더 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느 날 학교의 한 부서에 개업 독경을 요청받아서 저희 주인 교무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담당관님과 그 독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 갔는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담당관님이 누구신지 저희 원불교 전산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었는데 입교는 하셨지만 법회 활동은 하시지 않는 미관리 교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 분별이 났던 기억이 아직 있는데요. 이런 활동과 이 종교에 제대로 알지 못하시니 이 진리 불공과 사실 불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수 있지요. 제가 예비교무 시절 이 원불교가 군종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당시 종거사님이 좌산 상상님이셨었는데 이 교단과 스승님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또 염원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교단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가, 이 군종이 성사될지 말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일천정성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다, 이런 감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 진리 불공과 사실 불공을 정확히는 모르나 교단과 종법사님과 동지들이 함께 추진하니까 함께 마음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좀 교무로서 철이 난 건지 그 당시에는 뭔가 잘 몰랐었는데 살면 살수록 이 절박함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이념과 소신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원불교의 저력이고 그 실행과 원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원동력과 저력으로 이 대학교당에서 근무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챙겨봅니다.
대웅사님께서는 나이 40이 되고 보면 보따리를 챙기라고 하셨지요.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잡으니까 한 교수님께서 정말 챙겼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물론 40살이라는 이 나이가 지금은 100세 수명 시대에 젊으면 젊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이라는 이 연세를 넘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 보따리 하나에 있다 대종사님께서 하셨으니 지금 다시 한 번 더 챙기시면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각 종교의 가르침은 시대의 흐름과 이 변화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온전히 성자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한국의 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그 언어, 그 문자 그대로 저희가 마음을 공부하고 활용하고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한 은혜를 원광대학교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꼭 실천해야 한다 봅니다. 은혜를 알고 갚는 당위적인 인과적 윤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이 한량없는 마음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시절에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행을 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30 후반 나이에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려운 환경을 현실과 미래를 보시고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정은혜법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 예법이 굉장히 번거롭고 생활과 의식에 불편함을 줌을 통탄하셔서 이것을 예법의 근본 정신을 살리면서 인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셨죠. 그리고 교단 최초의 수양연구 요령과 불법 연구의 규약이라는 것을 발간도 하셨고 그 당시 창립 제1회 기념총회를 개설하시면서 교단의 행정적인 것들, 제도를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셨던 그런 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와 그리고 각 부처, 단대에서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과정들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인원들이 줄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유지되는 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와 언설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내 본연의 가치와 본연의 행을 하고 이해하다 보면 반드시 공을 이루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보따리를 어떻게 챙기실 건가요?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17장에서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정국을 벌어놓았다 하지만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고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할 때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여기서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에 마땅한 지혜를 발현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웅사님께서는 결국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힘이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로 끊임없이 공을 쌓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여기서 말씀하신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원이란 원불교 용어로 그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떠나서 공을 위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지난 여름에 강원 교구에 있는 우인훈련원에서 3박 4일간 여름 훈련과 그 하선을 나고 왔습니다. 이젠 전무 출신 훈련이 10일 정도가 늘어서 그 수행을 미션을 완료하러 이제 강원도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교구장님이 혁산 양원석 교무님이 계십니다. 그때 결제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서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서원에 절대적인이란 이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거창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선이 마치고 이런 감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 절대적 서원이란 결국 원력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실행이 있다 한들 그에 바탕한 원력이 없으면 그 실행은 꾸준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서원과 이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으셔서 상해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저희 모든 원강 구성원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하신 가운데 이 이념들을 함께 구현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